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김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임차한 가정집에서 불이 난 사건입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 냉장고 뒤편에서 오래된 전선에 과열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인데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마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차인께서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건물주는 저희 의뢰인인 세입자에게 건물 전체 복구 비용으로 약 1억 6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건물 전체 손해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꼭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에서는 가정집이죠. 가정집을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6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목적물이 불에 타버려서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법리는 화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 법리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하자를 보수하고 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소방이 직접 화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냉장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김치 냉장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위쪽 뒤편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벽면을 타고 화재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소방이 판단을 했고요. 그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냉장고 뒤편에 있는 전선이 노후화되면서 여기에 과열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콘센트 전원선, 김치냉장고 전원선이 있고 냉장고 전원선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선을 소방이 수거를 해서 소방학교에 정밀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소방이 냉장고 전원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것처럼 판단이 됐었지만 이 전선들에서 단락흔 등 화재와 연관지을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냉장고 뒤편에서 발견된 전선들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했다고 특정 지을 만한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인데요. 결국에는 그 화재 현장에서 의뢰인인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기구의 전원선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 발생했다. 이런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기구의 전선으로 화재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똑같이 전기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화재 발생 3주 전 정도부터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추가로 전기기구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전기 용량이 큰 전기기구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집주인은 우선 세입자인 당신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전기업자를 불러서 수리하면 수리 비용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전기업자를 불러서 차단기를 교체를 했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화재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기구를 특별히 추가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 누전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는 이 사실에 착안을 해서 전기기구를 특별히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기 차단기는 전기업자를 통해 건물에 알맞은 용량의 차단기로 적절하게 교체를 했다. 그리고 불이 난 건물은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이라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동안 한 번도 전기시설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전기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을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로 임차인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대로 사용하다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사정을 고지하고 누전 차단기를 교체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인 피고가 전기시설이나 내부 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점, 세 번째로 이 사건 건물은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고 화재 발생 전에도 누전 차단기가 자주 내려오는 등 불안정한 전기적 요인이 있었던 점,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근거로 해서 화재가 임대인 원고의 지배 관리 영역인 전기시설이나 내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저희 의뢰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반소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없이 많은 임대인, 임차인 간 소송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아니면 옆 건물의 연소 피해자이든 상관없이 꼭 화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